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서 직원들이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함께 돌려봤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다수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유한 영상 중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 고속으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1대1 채팅을 통해 들불처럼 퍼졌다고 한 직원은 전했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영상 녹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많은 영상 데이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많은 직원을 고용해 수집된 영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보행자, 도로 표지판, 차고 등 각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했고 고객들의 차량 카메라로 촬영한 수천 개의 영상과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고객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서 고객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면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를 테슬라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데이터가 개인 계정이나 차량 식별 번호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전직 직원 7명은 테슬라에서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녹화 위치를 보여줬고 잠재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영김 의원이 연방 하원에 발의한 이 결의안은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김치의 날을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된 결의안은 영김 의원이 주도했고 미셸 박스틸,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다른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상하원 합동연설이 확정된 직후 발의돼 연방 하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사실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미국에서 김치와 관련된 식품과 메뉴가 늘고 있고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확산하는 것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연방 하원도 김치의 원조국인 한국처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에 소득을 보고하는 마감일이 내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원래 15일까지는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15일이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은 17일로 변경되지만 이날 또한 노예 해방의 날로 연방정부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18일로 연기됩니다. 만약 리펀드가 예상된다면 서둘러 세금 보고를 마칠 것이 권고됩니다. 보고가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처리가 늦어져 리펀드를 받는 날짜가 미뤄진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를 위해 소득이 발생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과 아울러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도록 전자 파일을 이용하면 서류로 보고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리펀드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통 전자 파일로 세금 보고를 하면 3주 내로 리펀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보고를 연기시키더라도 반드시 납부액은 미리 내야 하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의 벌금이 가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종복입니다. 시카고 언론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카고 미디어들이 올해 들어 대폭 정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는다며 떠들썩하던 2000년도를 전후해 한인사회의 일간지를 비롯해 TV, 라디오, 주간지 그리고 디지털 언론 등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디어 업계입니다. 일간지만 해도 3개, 라디오 2-3개, 주간지가 서너 개, TV 2개 등 최소한 10여 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넘나들었습니다.
당시 미 중서부 한인 인구를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던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기자협회가 존재했고 본인은 일선에서 취재부장으로 뛰면서 기자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2번 바뀔 시간이 지나면서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2023년의 언론계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신문은 이민 1세들이 연로해가면서 구독자 수가 자연스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편 구독을 안 하더라도 타운 곳곳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신문을 구독하기도 했지만 시대가 흘러 이젠 전자신문을 이메일로 받아보고 TV에서 만든 뉴스를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종이신문도 잉크가 손에 묻지 않는 디지털 신문이 됐습니다. 바야흐로 인터넷과 카톡으로 뉴스를 접하고 신문은 아예 무가지로 변해 그로소리 등 주요 업소에 무료로 배포되는 추세입니다. 또 구독자를 위해 아침에 집으로 신문을 배달하는 시스템도 그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승함에 따라 수지를 맞추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언론 매체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되었지만 광고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미디어들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최근 주간지, TV, 라디오 등도 적자를 못 견뎌 손을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 이제 한인 사회에는 TV 1개, 기독교 라디오 1개, 일간지 2개, 그리고 주간지 2개 등으로 정리됐습니다. 미디어 숫자로만 친다면 50% 이상 감소입니다. 그나마 남은 미디어도 광고 수입에 겨우 의존하는 추세이니 향후 운영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채널 송출 비용, 신문 프린트 비용, 인건비 외 제반 운영비를 따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미 중서부 한인 동포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로 전해주는 한인 미디어의 생존은 결국 한인 동포들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알 권리를 찾으려면 한인 미디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동포사회가 언론과 동고동락할 때 미디어는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 전하고 정치 참여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코리안의 입지를 폭넓게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우리 한인 미디어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금리 시대,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 속에 경기 침체까지 회자되는 이 시대에 한인 동포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건강한 한인 미디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비가 터무니없이 낮아지면 미디어의 수입이 감소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수가 줄고 페이지가 줄고 기자도 줄어들므로 이 뉴스의 질이 떨어지니 결국 한인 사회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록 한인 언론 숫자는 반으로 줄었지만 신속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발로 뛰는 미디어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동고동락하는 한인 커뮤니티가 요구되는 이때입니다. 한인 미디어들을 위해 우리 동포들이 격려의 박수와 꾸준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식품 사막으로 언급되는 시카고 남부의 저소득층 밀집지구 주민들이 새 식료품점 입점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시카고 남부 잉글우드에 저가 식품 체인인 세이브 얼랏이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전날 개점 축하 행사가 열린 매장 앞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주민 시위대는 우리도 신선한 식품, 고품질의 옵션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스테파니 콜먼 시의원은 인근 지역 세이브 얼랏 매장에 가보면 변질된 제품, 짝퉁 상표들이 쉽게 눈에 띈다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도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품질이 좋은 식품을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입점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점 예정지는 고급 슈퍼마켓 체인인 홀푸드마켓이 개점 6년 만인 2022년 11월 영업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고 나간 자리입니다. 주민시위대와 지역사회 운동가들은 시 당국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권 운영업체를 선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로리 라이프푸드 현 시장이 지난해 세이브 알랏의 모기업 옐로바나나의 흑인 사업체 지원금 1,350만 달러를 지급해 시내 5곳의 매장 리모델링 및 신규 매장 개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드니스 다이어는 세이브 알랏이 홀푸드를 대체하게 된 것이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주민 프레디 베첼로는 어느 업체가 됐든 이곳에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식료품점을 다시 연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고 반색했습니다. 세이브 알랏 측은 주민들의 반발을 수용, 개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카고시 당국 주민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후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재무관시는 지난 3월 미 청구액 2,270만 달러를 클레임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반환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반환 청구를 제기한 주민은 1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주 재무관 마이클 프렐릭스는 지난 2015년 취임한 후 현재까지 총 16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자산 반환을 요청한 주민들에게 반환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아직도 35억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 분류하면 은행의 세이프 디파짓 박스, 생명보험 미수령금, 은행의 휴면 계정, 그리고 미사용 리베이트 카드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돈을 바로 찾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정부의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주 재무관은 주민들이 클레임을 제기해 하루빨리 자기 소유의 자산을 찾아갈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연준이 더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로 6일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은 상승폭이 0.76%로 컸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월 1일로 끝난 주에 22만 8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0만 건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더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란 기대로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3만 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의 31만 1,000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마저 둔화될 경우 노동시장 둔화가 더욱 확실해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